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실크 인견사 한 겹으로 만드는 레이어드 도일리 탑 준비해봤어요. 은은한 펀칭 패턴과 그리고 얇은 실크 인견사의 조화로 코바늘 의류 특유의 텁텁한 느낌 없이 굉장히 차르르하고 부드러운 편물이 특징인데요. 사각 도일리, 삼각 도일리 총 합쳐서 16장을 이어서 만드는 형태로 모티브만 잘 만들어주시면 완성하기 정말 어렵지 않은 작품입니다. 다만 이 실크 인견사 실이 굉장히 얇고 코바늘도 얇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코 구분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혹은 모티브로 여러 작품을 만들어 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난이도예요. 자, 이 도일리 탑은 레이어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조금 넉넉한 사이즈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총 3가지의 사이즈를 바늘 호수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모티브 사이즈가 곧 가슴둘레가 되기 때문에 자, 바늘 사이즈로 이렇게 도일리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여러분만의 가슴둘레로 완성하실 수 있고요. 사이즈에 대한 설명은 준비물 설명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다양한 상의와 함께 매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아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따로 막힘없이 리본 포인트로 트임을 줬고요. 이 옆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본을 묶어서 연출하시면 조금 더 페미닌하게 연출하실 수 있겠죠? 안에 다양한 티셔츠 혹은 블라우스와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절기에는 긴 팔티에 연출하셨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입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모티브를 한 줄, 2줄 이렇게 2줄로 배치를 해서 조금 더 크롭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에 아래 모티브를 추가해서 조금 더 노멀한 기장으로 뜨길 원하시는 분들은 실 한 볼을 추가해 주시고 이 사각 도일리만 8장 더 떠주시면 됩니다. 도안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실로는 튜토리얼 설명이 불가능해서 이 코튼 긴 실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만 전체를 다 뜨진 않고 이 도안 배치 중 일부분만 떠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티브 혹은 도일리 작품 여러 개 완성해 보신 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좀 더 레이시한 느낌이 강한데요. 어깨끈이 끊어지진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더블 스트랩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한번 완성해 보시면은 여러 계절 다양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거예요. 샘플은 모두 스몰 사이즈 기준이고요. 미디움과 라지 사이즈에 대한 사이즈 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실은 실크 인견사 2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에서 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이 코튼 긴 실로 일부분 떠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얇은 실에 맞게 바늘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메인 코바늘은 2호 코바늘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미디움 사이즈는 3호 코바늘 그리고 라지 사이즈는 4호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메인 바늘보다 한 호스 큰 바늘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디움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이 3호 코바늘과 4호 코바늘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 라지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4호 코바늘과 5호 코바늘 2가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2호와 3호 모두 준비해 줬고요. 실 잘라줄 가위랑 정리해줄 돗바늘도 실에 맞게 얇은 걸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마커는 4, 5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표시하고 끈을 연결하는 부분까지 같이 표시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끈 길이, 재줄, 줄자도 꼭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끈 길이뿐만 아니라 모티브 사이즈 잴 때도 꼭 줄자가 필요하니까요. 준비해 주시면 되고 화면에는 없지만 스팀 다리미도 꼭 준비해 주셔서 모티브 연결하기 전과 후에 스팀으로 모양 잘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사이즈에 관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면 3가지의 모티브가 있는데요. 다 똑같은 패턴으로 떴는데 사이즈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왼쪽부터 2호 코바늘, 중앙에 3호 코바늘, 오른쪽에는 4호 코바늘로 뜬 거고
자, 여기서 스몰, 미디움, 라지로 가정했을 때 예상 사이즈를 얻는 방법은 이 모티브의 가로 길이를 재주시는 거예요. 자,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재보자면 가로 길이가 11.5cm 정도 나오는데요. 11.5 곱하기 8 해주시면은 옷을 완성했을 때 나오는 가슴둘레 사이즈를 미리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샘플은 가슴둘레보다 5에서 7cm 정도 넉넉하게 입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가슴둘레에 맞춰서 만약에 가슴둘레가 88이다 싶으시면은 8로 나눴을 때 11이잖아요. 자, 11cm에 딱 맞는 요 11.5cm 모티브를 뜨시거나 혹은 미디움 사이즈로 떠서 조금 더 넉넉하게 입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모티브 한 장 떠보시고 곱하기 8 해서 완성 사이즈 예측한 다음에 마저 나머지 다 뜨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늘 사이즈뿐만 아니라 손땀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하나 완성하시고 사이즈 측정해서 곱하기 8 한 다음 여러분 완성 사이즈 예측해서 다음 작업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떠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요 코튼킨 실로 떠보도록 할 거기 때문에 실 굵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실크 인견사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에 저는 4호 코바늘로 뜨고 5호 코바늘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실크 인견사 한 겹과 그리고 뜨시는 사이즈에 맞게 바늘 호수 선택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패키지는 이렇게 사각 모티브와 삼각 모티브 총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지는데요. 요 삼각형 모티브는 4장, 요 사각형 모티브는 12장이 필요합니다. 먼저 요 사각형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크 인견사 실 한 겹과 그리고 사이즈에 맞는 메인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저는 코튼킨 한 겹 그리고 4호 코바늘로 떠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 한 겹 가져오셔서 손가락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비틀어서 매직링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어주시고 그대로 실을 끌고 와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매직링 안에 코를 떠주도록 할 건데요. 기둥사슬 3개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3개 떠주시고 세 번째 기둥사슬에 마커를 꽂아서 첫 코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 기둥사슬 3개는 한길긴뜨기 1개를 대체해주는 기둥사슬이고요.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를 2개 떠줍니다. 그대로 매직링 안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2. 자, 말씀드렸듯이 요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손땀에 따른 차이도 꽤 있기 때문에 바늘 사이즈와 손땀 모두 조절하시면서 가슴둘레에 어느 정도 맞는 옷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사슬 2개 떠주시고 바늘에 실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 떠줍니다. 하나, 바늘 넣어서 둘, 셋. 자, 이 기법을 2번 더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사슬 2개,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자, 세트가 3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사슬 2개, 매직링 안으로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덩어리들이 생겼고 이 사이사이에는 사슬 2개가 있어요. 자, 도일리는 사각이기 때문에 요 사슬 2개로 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각이 하나, 둘, 3개밖에 없죠? 마지막에 떠주면서 요 첫 코와 연결을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요 꼬리실을 당겨서 매직링을 조여주시고 꽉 조여주신 다음 마찬가지로 사슬 2개 빼뜨기로 연결해 주셔도 되지만 요 도일리 같은 경우에는 요 모서리에서 쭉 첫 코가 시작되고 연결이 되는 요 구조로 떠야 요 가운데 부분에 빼뜨기 라인이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모서리는 사슬 2개가 아니라 사슬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코에 그대로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로 떠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실 끌고 나와서 두 가닥 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짧은뜨기입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단의 시작 위치가 이 모서리 부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둥사슬 3개가 첫 코가 아니라 다음 단의 첫 코는 모서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단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다음 단 뜨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단도 기둥사슬 3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사슬에 마커 꽂아서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모서리마다 코 늘림을 해주도록 할 건데 이 모서리마다 2코씩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단 시작은 한길긴뜨기 6개로 떠주도록 할 건데요. 지금 모서리에 기둥사슬 3개로 한 코를 대체해 줬기 때문에 한 코만 더 떠주면 모서리에 2코가 오게 되겠죠? 바늘에 실 감아서 코가 아니라 이 구멍, 이렇게 벌어져 있는 큰 구멍이 있어요. 사슬 2개 구멍이에요. 지금은 사슬 하나 짧은뜨기로 만들어준 구멍인데 바늘에 실 감은 상태로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떠줍니다. 자, 그럼 모서리에 한 코, 2코 떠진 것처럼 된 거고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자, 다음 코는 기둥사슬 세 번째 코입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둘, 셋, 넷. 자, 네 번째 코까지 뜨고 남은 2코는 똑같이 모서리에 2코 떠주시면 돼요. 모서리 사슬 구멍에 바늘 넣어서 5, 6. 자, 그러면 가운데 하나, 둘, 세 코는 한 코에 하나씩 떠준 거고 모서리에 2코, 2코는 이 모서리 구멍에 떠진 것처럼 됩니다. 이렇게 모서리 구멍에 코를 뜨면서 단마다 코가 증가하게 되는 원리예요. 자, 이제 반복되는 구간인데요. 마찬가지로 1단에서처럼 모서리에 각을 만들기 위해서 사슬 2개 떠주시고요. 다시 이 모서리 2코부터 떠서 한길긴뜨기 7개 떠주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 감고 모서리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한 번 더 큰 사슬 구멍에 바늘 넣어서 2. 자, 이렇게 떠주셨으면 이제 하나, 둘, 세 코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6번째 코는 모서리에 바늘 넣어서 하나, 둘. 자, 그러면 사슬 2개, 한길긴뜨기 7개가 떠졌는데 7개 중에 2개는 오른쪽 사슬 구멍에, 그리고 3개는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그리고 2개는 왼쪽 사슬 구멍에 떠서 코가 늘어난 거예요. 자, 이 상태로 2번 더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2개 떠주시고 모서리 구멍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모서리 구멍에 한길긴뜨기 둘. 자, 세 번째 한길긴뜨기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는데 살짝 밀면은 이렇게 코가 더 잘 보일 거예요. 셋, 넷, 5, 모서리 구멍에 6, 모서리 구멍에 7.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마지막 2코는 마찬가지로 왼쪽 모서리 사슬 구멍에 떠서 자, 면마다 총 7코가 오도록 떠졌어요. 자, 처음에만 기둥사슬 3개로 대체해서 한길긴뜨기 6개, 기둥사슬 3개 해서 7코 뜬 것처럼 만들어줬고요. 자, 이제 다음 단 넘어가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모서리 똑같이 사슬 2개가 아니라 사슬 하나,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로 떠주시면 이 전 단과 마찬가지로 이 위로 쭉 빼뜨기 라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슬 구멍에서 다시 사슬 구멍으로
코가 점점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떠주셔야 가운데 빼뜨기 라인이 남지 않고 깔끔하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단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세 번째 단도 똑같이 무늬 없이 한길 긴뜨기로만 단을 늘려가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3개 떠주시고 세 번째 기둥사슬에 마커로 표시해줍니다. 이 상태로 바늘에 실 감고 마찬가지로 모서리 2코부터 시작해서 2코로 끝나게끔 떠주시면 돼요. 지금 기둥사슬 3개로 한 코를 대체해줬기 때문에 한길 긴뜨기 10개 중에 1개만 모서리에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2개가 모서리 코에 떠진 거고요. 그 다음 코는 기둥사슬 3개의 머리코. 세 번째 기둥사슬에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2, 그 옆에 코 3, 그 옆에 코 4, 그 옆에 코 5, 그 옆에 코 6, 7, 8, 마지막 2코는 모서리에 9, 10. 자, 한길 긴뜨기 10개와 기둥사슬 3개 해서 총 11코가 떠졌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모서리에 2코, 왼쪽 모서리에 2코, 가운데는 한 코에 하나씩 7코 떠준 상태예요. 자, 이제 반복되는 세트입니다. 사슬 2개로 모서리 공간 만들어주시고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11개 떠주시면 되는데 사슬 공간부터 2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는데 살짝 벌려보시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이 더 얇기 때문에 요 코 놓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떠주셔야 하고요. 위에 부분부터 이제 무늬가 나오니까 코수가 틀리게 되면 더 잘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까지 떴고 7, 8, 9코. 남은 2코는 왼쪽 모서리 공간, 사슬 공간에 10, 11 떠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사슬 2개, 한길 긴뜨기 11개입니다. 모서리 공간에 10,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11.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슬 하나와 마커로 표시해 놓은 세 번째 기둥사슬 머리코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로 전단과 마찬가지로 시작코 자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자, 이제 4단 떠볼 차례인데요. 4단에서는 본격적으로 펀칭 무늬 같이 떠보도록 할 거예요. 똑같이 기둥사슬 3개로 시작해 주시고 마커로 첫 코 표시해줍니다. 자, 펀칭 무늬는 요 가운데 보시면 홀수예요. 요 가운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코. 11코 홀수코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일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코가 틀어지게 되면은 무늬가 틀어질 수 있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기둥사슬 3개 떠서 하나의 한길 긴뜨기를 대체해 준 상태니까요. 바늘에 실 감아서 사슬 공간부터 한길 긴뜨기 6개 떠주도록 할게요.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하나 떠서 한 코, 2코 떠진 것처럼 만들어줬고요. 두 번째 한길 긴뜨기는 요 기둥사슬 머리코에 넣어서 2, 그 옆에 코 3, 그 옆에 코 4, 그 옆에 코 5, 그 옆에 코 6. 떠주시면은 기둥사슬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가 떠진 것처럼 만들어졌고요. 이 다음 코 보시면 이 다음 코를 쭉 내려갔을 때 이렇게 중심이 되는 코가 나올 거예요. 이 가운데 코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5코 있고 오른쪽도 하나, 둘, 셋, 넷, 5코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홀수기 때문에 이 한 코가 남는데요. 이 부분은 뜨지 않고 사슬 2개로 지나가 줍니다.
사슬 2개 떠주시고 요 한 코는 건너뛰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바늘 찔러서 한길긴뜨기 7개 떠주시면 돼요. 바로 옆에 코는 한 코 건너뛰어주고 두 번째 코에 바늘 찔러서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생길 거예요. 위에는 사슬 2개 떠져 있는 상태고 아래는 한 코 건너뛰어준 상태입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떠준 다음 그 옆에 2, 그 옆에 3, 그 옆에 4, 5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떠주셨으면 이제는 사슬 공간에 6코, 7 떠서 요 사슬 공간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7코 떠진 것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같은 방법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사슬 2개로 모서리 공간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 감아서 사슬 공간부터 한길긴뜨기 7개 떠주시면 돼요. 하나, 같은 자리에 2 떠서 사슬 공간 먼저 떠준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머리코 바늘 찔러서 3, 4, 5, 6, 7 떠주시면 이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 중심 코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요 다음 코를 중심으로 5코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무늬가 틀어질 일이 없고요. 요 가운데 코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슬 2개로 떠주고 한 코는 지나가 줍니다. 지나간 다음 자리에 바늘 찔러서 한길긴뜨기 7개 떠줄게요. 2, 셋, 넷, 5, 6, 7. 자, 이 방법을 2번 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보시면 가운데 만들어진 사슬 2개에 한 코 건너뛴 공간 옆으로 한길긴뜨기 7개, 그리고 모서리에 사슬 2개 오도록 2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6, 7. 자, 마지막 면도 똑같이 한길긴뜨기 7개로 끝난 상태고요. 자, 처음에는 기둥사슬 3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세트가 조금 다르지만 4면 모두 들어가는 코수가 동일한 거 참고해 주시면서 무늬 틀어지지 않게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단 넘어가면서 사슬 하나와 마커로 표시해 놓은 코에 짧은뜨기로 이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전체 코수 세실 때 똑같이 사슬 개수, 한길긴뜨기 개수 세주시면 되는데 이번 4단만 요 사슬 개수가 아닌 한 코 건너뛰기 개수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7개, 그리고 한 코 건너뛰기, 한길긴뜨기 7개 이렇게 해서 15코 뜬 다음 사슬 2개 해서 17코로 한 면이 떠진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단에서 꽃무늬 마저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이 펀칭 꽃무늬는 총 3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 뜨면서 옆에 무늬를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3개 떠주시고요. 마커로 3번째 기둥사슬에 표시해 주신 다음 바늘에 실 감아서 이번에도 똑같이 모서리부터 떠주시는데 한길긴뜨기 6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먼저 떠주면 2코가 떠진 것처럼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 코는 기둥사슬 3번째 머리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 그 다음 코 셋, 그 다음 코 넷, 그 다음 코 5, 그 다음 코 6.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6코 떠서 총 기둥사슬 포함해서 7코 떠진 것처럼 만들어 주시면 요 가운데 구멍을 기준으로 하나, 2코가 남습니다. 하나, 2코가 남는 게 정상이고요.
이 두 코는 사슬 두 개로 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두 코는 한길긴뜨기 두 개 대신 사슬 두 개로 떠주고 우리가 전단에서 만들어준 사슬 두 개 구멍에 그대로 바늘 푹 찔러서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이렇게 양옆으로 날개가 생긴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는 사슬 두 개로 떠주고 가운데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대칭되는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옆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코는 사슬 두 개로 떠주시고요. 자, 세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코부터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7개 떠줄게요. 하나 떠주시면 옆에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이 생겼고요. 세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코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 옆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두 코는 모서리에 떠지도록 떠주시면 정확하게 떠주신 거예요. 자, 이제 반복되는 세트 나옵니다. 처음에는 기둥사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반복되는 세트가 아니고 하나, 둘, 세 개의 면은 완벽하게 반복되는 세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사슬 두 개로 마찬가지로 모서리 공간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 감아서 이 모서리부터 한길긴뜨기 7개 떠줍니다. 모서리 공간에 먼저 두 코 떠준 다음 세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바늘 넣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럼 하나, 두 코 남게 되겠죠? 이 두 코도 사슬 두 개로 이 전과 같이 떠주시면 되고요. 사슬 두 개 다음은 전단의 사슬 공간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대칭되는 무늬 사슬 두 개 그리고 하나, 두 코는 사슬 두 개로 떠준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코부터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두 코는 모서리에 여섯, 일곱.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한 세트 한 면 떠봤고요. 두 번 더 반복해서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한길긴뜨기는 사슬 공간에 떠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무늬가 모두 딱 맞게 나온다면은 실수하지 않고 잘 뜨신 거예요. 자, 처음에 무늬 시작하는 4단에서만 잘 체크해 주시면은 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코수를 세실 때는 이 무늬를 기준으로 이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개수를 세주시면은 전체 코수를 세지 않아도 어디서 틀렸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단 넘어가기 위해서 사슬 하나와 마커로 표시해 놓은 짧은뜨기 해줄 부분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면서 다음 단 첫 코 위치를 이동시켜 줍니다. 자, 이제 무늬가 나오는 단의 마지막 단이에요. 우리가 4단에서 떠줬던 이 하나의 무늬처럼 이 위에 그대로 같은 위치에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3개 떠주시고 마커로 세 번째 기둥사슬에 표시해 줍니다. 자, 이제 한길긴뜨기 쭉 뜨면서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한길긴뜨기 10개 떠주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 감고 모서리에 두 코 먼저 떠줘야 되기 때문에 한 코 떠진 것처럼 만들어 준 다음 한길긴뜨기 하나는 모서리 공간에 떠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는 세 번째 기둥사슬 머리코에 넣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9번째 한길긴뜨기는 사슬 2개로 만들었던 요 옆에 날개처럼 쭉 뻗어 있는 사슬 2개 공간에 9번째 한길긴뜨기와 10번째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슬 공간 위로 한길긴뜨기 2개가 떠진 거고요. 한길긴뜨기 10개 떠주셨으면 사슬 하나로 요 가운데를 떠준 것처럼 지나가 줍니다. 요 짧은뜨기 머리코 자리에는 사슬 하나로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 감고 이 대칭 모양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사슬 2개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부터 떠주시면 되겠죠?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공간에 다시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둘. 자, 세 번째 한길긴뜨기는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떠주시면 돼요. 머리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떠주시고요. 자, 처음에 기둥사슬을 포함해서 11코를 떠줬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11번째 코도 왼쪽 모서리 코에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11. 이렇게 해서 한 줄이 떠진 상태고 하나, 둘, 셋, 4개의 꽃무늬고 이렇게 4개의 꽃잎이 하나의 무늬를 이룬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편물 돌려서 반복되는 하나, 둘, 3개의 면 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사슬 2개로 모서리 공간 만들어주신 다음 한길긴뜨기 11개 떠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사슬 공간부터 2코 떠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코부터는 한길긴뜨기 머리코. 살짝 치워보시면 머리코 잘 보이실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코 뜨고 10번째와 11번째는 사슬 공간에 떠주시면 돼요. 11. 그리고 중심이 되는 가운데 짧은뜨기 코는 사슬 하나로 건너가 주시면 되고 이제 역순으로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11개 중에 2개는 사슬 2개로 만들어진 공간에 떠주신 다음 살짝 밀어보시면 한길긴뜨기 머리코 다음에 떠줄 공간 잘 보이실 거예요. 세 번째 한길긴뜨기는 머리코부터 떠주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뜨고 마지막 10번째와 11번째 한길긴뜨기는 사슬 공간에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세트 중에 첫 번째 세트 같이 떠봤는데요. 한길긴뜨기 11개, 그리고 가운데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11개 떠주시면 되고 시작과 끝에 2코는 각각 모서리 공간에 들어가도록 떠주시고 가운데 사슬 2개로 만든 부분에서도 한길긴뜨기 2개를 이 공간에 그대로 일자로 떠서 내려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세트 2번 더 반복해 보시고 요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9, 마지막 10코와 11번째 코는 사슬 공간에 떠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무늬가 들어가는 요 꽃무늬가 들어가는 단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무늬가 어긋나지 않게끔 무늬를 기준으로 양 옆에 코가 동일한 코수가 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사슬 하나와 모서리 코에 짧은뜨기 하나로 다음 단 이어서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단에서는 별도의 무늬 없이 1, 2, 3단에서 떴던 것처럼 전체 한길긴뜨기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기둥사슬 3개 떠주시고요. 마커로
세 번째 기둥사슬에 표시를 한번 해주신 다음, 자, 이 면에는 한길긴뜨기가 총 27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기둥사슬만 제외하고 26코 그리고 사슬 2개 공간 만들어 주신 다음 27, 27, 27코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무늬가 들어가는 단이 아니기 때문에 양 옆에 모서리 코에 2코씩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만 26코 떠주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3개로 한 코 대체해 준 다음 첫 번째 한길긴뜨기는 똑같이 사슬 공간에 떠서 모서리에 2코 떠진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는 요 기둥사슬 머리 코에 떠주시면 되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가운데 한길긴뜨기는 요 사슬 공간, 사슬 하나로 지나가준 자리에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렇게 2코는 왼쪽 모서리에 들어가게끔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둥사슬을 포함해서 총 27코가 떠진 거고요.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세트 시작하실 때 사슬 2개로 해서 27코 중에 2코는 오른쪽 모서리에, 그리고 가운데 코는 요 사슬 공간에 떠주시고, 마지막 26, 27번째 한길긴뜨기는 왼쪽 공간에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3단에서 계속 반복했던 거고 코수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한 면마다 한길긴뜨기 27개씩 잘 오도록 모서리에 2코씩 오도록 확인하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27코 중에 마지막 26번째 그리고 27번째 한길긴뜨기는 모서리에 뜨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슬 하나와 마커 표시해 놓은 기둥사슬 세 번째 머리 코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로만 쭉 뜨는 단을 한 단 떠주셨으면 이 위에는 이제 네트 무늬 들어가는 단이에요. 네트 무늬는 한길긴뜨기랑 짧은뜨기를 하나씩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둥사슬 3개로 시작을 하고요. 마커로 표시를 먼저 해주세요. 자, 모서리에는 우리가 똑같이 계속 2코, 2코씩 넣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체하는 기둥사슬로 한길긴뜨기처럼 떠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사슬 하나로 요 모서리 2코를 다 떠줬다고 치고 이제 한길긴뜨기 머리코부터 떠주시면 됩니다. 모서리에 2코를 기둥사슬 3개로 한길긴뜨기처럼 한 코 떠주고 사슬 하나로 떠준 거예요. 그러면 바늘에 실 감아서 세 번째 기둥사슬 머리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자, 그러면 이 기둥사슬을 한길긴뜨기라고 쳤을 때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가 모서리에 와 있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기둥사슬 코에 떠준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코는 사슬 하나로 떠주시고 그 다음 코 기둥사슬 세 번째 기둥사슬 옆으로 하나, 둘 해서 총 세 번째 코예요. 세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자, 네 번째 코는 사슬로 떠주시고 다섯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로 떠주시면 자, 떴을 때 모양이 이렇게
네트 무늬로 나옵니다. 사슬 하나랑 한길긴뜨기 하나를 쭉 번갈아서 떠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이 세트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을 했는데요. 총 15번 반복해서 요 모서리까지 와주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반복해줍니다. 14번째 세트. 자, 15번째 반복은 요 모서리 부분에 넣는 거예요. 요 모서리에 사슬 하나로 한 코 떠주고 바늘 그대로 사슬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로 모서리 부분에 2코를 떠주는 겁니다. 사슬 하나랑 한길긴뜨기 하나로 모서리 떠준 것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반복되는 세트 해보도록 할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슬 2개로 모서리 공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랑 사슬 1개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번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자, 처음에 2코는 모서리에 떠줘야 되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한 번으로 한 코, 그리고 사슬 하나로 2코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세트 두 번째 반복은 한길긴뜨기 머리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2번 반복, 다시 그 다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세 번째 반복. 그러면 첫 번째 반복은 요 사슬 2개로 만든 구멍에서 떠주게 되고, 두 번째 세트부터는 머리코에 떠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15번째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주시면, 자, 이제 또 여기 모서리 공간에 지금 사슬 하나만 떠진 상태예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하나로 채워주시면 한 면에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 한길긴뜨기가 총 16개 떠지게 됩니다. 같이 세보도록 할게요. 세트 시작했던 요 사슬 2개, 바로 왼쪽에 있는 한길긴뜨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자, 이렇게 해서 면마다 한길긴뜨기 16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사슬 2개랑 방금 반복해줬던 세트 2번 더 반복해서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세트 15번 반복한 다음 모서리에는 사슬 하나만 떠준 상태니까 바늘에 실 감아서 마지막 사슬 구멍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사슬 하나랑 마커 표시해 놓은 위치에 짧은뜨기 하나 하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단이 마지막 단인데요. 마지막 단은 이 전 단처럼 똑같이 한길긴뜨기만 쭉 떠주는 단이에요. 자, 한길긴뜨기는 요 한 줄에 총 35개가 들어가고, 기둥사슬로 시작하는 첫 번째 요 면에서만 한길긴뜨기 34개 해주시면 됩니다. 기둥사슬 3개 떠주시고 마커로 표시해 준 다음 요 모서리 구멍에는 2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늘에 실 감은 상태에서 요 사슬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면 되는데, 이 전 단은 네트 무늬로 떴기 때문에 바늘 넣는 위치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요 다음 코는 기둥사슬 3개로 만들어줬던 요 늘어져 있는 구멍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는 요 사슬 하나로 만든 구멍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넷, 그리고 사슬 구멍에 5, 이런 식으로 쭉 번갈아서 떠주시면 되고요. 요 왼쪽 사슬 구멍까지 이 방법 그대로 뜨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31번째 한길긴뜨기는 사슬 구멍에 떠주시고, 32번째 한길긴뜨기는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떠주시면 2코가 남죠? 2코는 마찬가지로 사슬 2개의 모서리 구멍에 떠주시면 됩니다. 33, 34.
자, 이렇게 해서 기둥사슬을 포함해서 총 35코 떠진 거고요. 자, 이제 반복되는 세트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사슬 2개 떠주시고 오른쪽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2개부터 시작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다가 마지막 왼쪽 모서리 구멍에 2개까지 해서 총 한길긴뜨기 35개 되도록 하나, 둘, 세면 떠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앞부분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슬 2개로 만든 오른쪽 모서리 구멍에 한길긴뜨기 2개 먼저 떠주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부터는 한길긴뜨기 사슬 이 부분에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바늘 넣어서 셋, 네 번째 한길긴뜨기는 사슬 구멍에 넷 이런 식으로 쭉 한길긴뜨기 사슬 번갈아 가다가 33, 자, 33번째 한길긴뜨기는 머리 코에 34, 35은 요 왼쪽에 있는 사슬 구멍에 떠주시면 되겠죠? 계속 우리가 해왔던 방법이니까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법 반복해서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34번째 한길긴뜨기와 그리고 35번째 한길긴뜨기 모서리에 떠주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고요. 한 면에 한길긴뜨기 35개씩 잘 들어가 있고 처음에 시작했던 면만 한길긴뜨기 34개, 기둥사슬 3개, 모서리마다 사슬 2개 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은 마무리할 때 사슬 하나랑 짧은뜨기로 마무리하지 않고 사슬 2개 그대로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도록 할 거예요. 마커 제거해 주시고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 약간 넉넉하게 남기고 잘라주시고 길게 빼서 꼬리 실 돗바늘로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실크 인견사로 뜨셨을 때 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코 구분 꼭 잘 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자, 기둥사슬 3개 있는 코, 이게 첫 코라고 하면은 자, 두 번째 코는 처음 나오는 한길긴뜨기 코죠. 자, 세 번째 한길긴뜨기 코 위에 보시면 2가닥 전부 다 찔러서 바늘을 빼줍니다. 살짝 당겨서 코가 비슷해지도록 맞춰주시고 이 위로 그대로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자, 기둥사슬 바로 위에 있는 요 2가닥 코 중간으로 찔러서 뒷면으로 빼주시면 당겼을 때 요 V자 모양이 그대로 똑같이 덮어 씌워지면서 코처럼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코 모양을 살려서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셔야 모티브끼리 연결을 했을 때 깔끔하게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남은 실은 안쪽으로 숨겨서 겉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가위로 잘라주시고 처음에 매직링 만들고 당겨준 실, 요 실을 한 번 더 당겨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돗바늘에 끼워서 안쪽으로 찔러서 좀만 더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겉면에서 보이지 않게끔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스팀으로 네모나게 모양을 잘 잡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정리 후에 길이 재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팀으로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정리를 해왔고요. 자, 길이 재실 때 저는 지금 코튼킨으로 떴기 때문에 이게 원작 실로 뜬 거면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재는 건 요 실크 인견사로 뜬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양을 꼭 이렇게 반듯하게 해주셔야 연결하고 이후에 완성했을 때도 훨씬 더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자, 가로 길이를 쟀을 때 11.5cm 정도 나오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세로 길이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세로 길이도 똑같이 11.5cm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곱하기 8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11.5 곱하기 8을 하게 되면은 92cm. 그러면 완성 둘레가 92cm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 뜨시고
좀 사이즈가 작게 나온다 싶으시면은 바늘 사이즈 혹은 손땀을 조절해서 완성 사이즈에 가깝게끔 모티브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 기준 11.5cm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 3호 코바늘로 떴을 때 12cm가 나오고요. 4호 코바늘로 똑같은 모티브를 떴을 때 12.5cm가 나오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가슴둘레에 맞게 코바늘 호수랑 손땀 조절해서 추가로 더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요 사각 도일리는 총 12장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크롭 기장이 아니라 노멀 기장으로 조금 더 넉넉한 길이로 뜨고 싶다 하시면 8장을 추가로 뜨셔서 총 20장을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크롭 기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12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에서는 일부분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추가로 몇 장만 더 떠오고 이제 삼각 도일리 만드는 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각 도일리도 마찬가지로 코튼킨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왼손에 실 잡아주시고 매직링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4호 코바늘로 떠주도록 할 거고요. 매직링 안에 바늘 넣어서 시작해줍니다. 실을 끌어와 주시면 되고 기둥사슬 3개 떠주도록 할게요. 자, 삼각 도일리 보시면 요 사각에서 반을 떼서 요만큼만 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패턴 규칙은 똑같지만 처음에 시작한 부분과 끝부분만 다릅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고 삼각이기 때문에 규칙이 조금 더 단순해서 금방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기둥사슬 3개 한 상태고 자, 삼각 도일리 같은 경우에는 평면 뜨기로 편물을 뒤집어 가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코 구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첫 코를 꼭 마커로 표시해서 떠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기둥 사슬에 마커로 표시한 상태고요. 사슬 1개를 떠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반복되는 세트예요. 사슬 1개 그리고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한개 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자, 이게 반복된 세트고요. 한 번 더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사슬 1번, 한개 긴뜨기 3번, 그리고 사슬 1번.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세트 2번 반복해 주셨으면 마지막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하나 떠줍니다. 그리고 매직링을 조여주세요. 자, 조였을 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오므려지게 될 텐데요. 자, 기둥사슬 3개로 한길 긴뜨기를 대체해 줬기 때문에 마지막 한길 긴뜨기랑 똑같이 대칭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단이 만들어졌고 2단 만들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도일리를 반으로 쪼갰을 때 요 사슬 구멍을 반으로 쪼개면 가운데 공간으로 붕 뜨게 되죠. 요 붕 뜨는 공간을 한길 긴뜨기로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더욱 편할 거예요. 자, 이제 2단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3개 그리고 마커로 첫 코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코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따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코 구분이 쉬우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마커 꽂아가면서 안 하셔도 돼요. 자, 기둥사슬 3개 해주신 다음 사슬 1번. 자, 여기서부터 반복되는 세트예요. 사슬 1번 다음에 편물을 돌려주고 한길 긴뜨기 7개를 떠줄 건데요. 여기도 사각 도일리와 마찬가지로 요 사슬 구멍에 2코가 들어가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 하나, 다시 한번 사슬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2. 자, 그리고 세 번째 한길 긴뜨기는 요 한길 긴뜨기 머리코에 떠주시면 돼요. 지금 편물을 뒤집어 가면서 뜨기 때문에 머리코가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셋, 넷, 다섯까지 떠주면 이제 사슬 공간이 나오죠? 사슬 공간에 2코 떠주시면 돼요. 6, 7.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가 한 세트예요. 자, 이제 편물을 살짝 돌려서 남은 한 면을 떠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삼각이기 때문에 이 한 면, 두 면만 떠주시면 돼요. 반복되는 세트라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7개인데 사슬 공간부터 2코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번째는 한길긴뜨기 머리코부터 셋, 넷, 다섯 떠주시면 마커로 살짝 표시해 놓은 이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 6번째 한길긴뜨기 그리고 7번째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고 7번째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사슬 하나까지 떠주시면 세트 한 번 더 반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이 한 가닥에 세 번째 기둥사슬에 바늘에 실 감고 그대로 바늘 넣은 상태에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길긴뜨기는 약간 넉넉하게 길게 떠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2단도 끝이 났고 매직링 한 번 더 조여주시면 조금 더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 됩니다. 처음에 표시했던 마커는 제거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마커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면서 단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3단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3개 마커로 표시해 놓으시고 사슬 하나 반복되는 세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11개 중에 2개는 요 처음에 보이는 사슬 구멍에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이어서 옆에 코부터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머지 2코는 사슬 공간에 열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떠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로 시작해서 사슬 하나로 끝나는 세트고요. 계속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한 번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11개. 시작할 때는 2코 먼저 사슬 공간에 떠주고 3코부터는 머리코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2코는 살짝 벌렸을 때 보이는 사슬 공간에 열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해주시면 세트 반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커 표시해놨던 전단에 처음 시작했던 세 번째 기둥 사슬에 바늘 찔러서 한길긴뜨기 약간 넉넉하게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까지 떠줬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단은 무늬가 나오는 단이에요. 꽃무늬 처음에 나왔던 그 단 같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떠주시고 마커로 첫 코 표시. 자, 반복되는 세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편물 돌려서 바늘에 실 감겨있는 상태에서 한길긴뜨기 7개. 자, 2코는 사슬 공간에 떠주시면 되고 세 번째 코 한길긴뜨기 머리코 넷, 다섯, 여섯, 일곱 떠주시면 이 다음 코가 전단에서 양옆으로 5코 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중간 코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중심이 잘 맞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사슬 2개로
공간 만들어주시고 요 다음 한 코는 건너뛰어 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7개. 자, 우리가 사각 도일리 뜰 때 만들어줬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2, 셋, 넷, 다섯, 나머지 6번째와 7번째는 사슬 공간에. 자,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해주시면 첫 번째 세트가 완성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세트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 줄게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7개. 두 코는 사슬 공간에. 세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머리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사슬 2개로 공간 만들어 주시고 한 코는 건너뛰어 주고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2코, 6, 7코는 사슬 공간에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 한길긴뜨기는 마커로 표시해놨던 세 번째 기둥사슬에 약간 넉넉하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무늬 첫 번째 단 떠준 거고요. 두 번째 단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사슬 3개, 마커로 코 표시해 주시고 사슬 하나 떠준 다음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사슬 공간부터 한길긴뜨기 7개 떠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셋, 그 옆에 코 넷, 다섯, 여섯, 7코 떠주시면 또 이 공간 옆으로 2코가 남게 돼요. 자, 우리가 사각에서 떴던 모양과 똑같이 2코 남아지게 되는 거고 이 2코는 사슬 2개로 떠서 건너간 다음 사슬 2개로 만든 공간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똑같이 두 번째 단 오른쪽 꽃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사슬 2개로 그 옆에 2코 떠주시고 세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6번째와 7번째는 사슬 공간에.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세트, 첫 번째 세트 같이 해본 거고요. 자, 두 번째 세트는 각자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슬 하나 꼭 잊지 말고 하시고 요 사슬 2개로 만든 전단의 모서리 공간부터 2코 떠주시면 돼요. 계속 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쭉 반복해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섯, 마지막 6번째와 7번째는 사슬 공간에 떠주시고 사슬 하나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세 번째 기둥사슬 머리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넉넉하게 떠주시면 무늬가 나오는 두 번째 단도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세 번째 단 뜨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기둥사슬이랑 한길긴뜨기를 계속 떠줬기 때문에 이 비어져 있는 사슬 공간 사이가 이렇게 줄이 쭉 생기게 돼요. 이게 입었을 때 겨드랑이 부분으로 이어지는 직선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도 코를 꼭 주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기둥사슬로 쭉 뜨고 있는 거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에서는 또 기둥사슬 3개로 시작을 해주고요.
마커로 첫 코 표시 해준 다음 또 반복되는 세트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편물 돌려주시고 사슬 하나, 그리고 사슬 구멍, 이 구멍부터 한길긴뜨기 11개, 사슬 구멍에 한길긴뜨기 2코 먼저 떠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코는 머리 코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남은 2코는 사슬 공간에 떠주시면 되겠죠? 사각 버전 만들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2코 떠주시고 짧은뜨기 코 위에는 사슬 하나로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칭이 되기 위해서 다시 사슬 공간에 하나, 2코 떠주시고 나머지 3코부터 11코까지 떠주시면 돼요. 3코는 다시 머리코부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자, 이 세트 한 번 더 반복해서 초록색 마커 근처까지 와보도록 할게요. 여덟, 아홉, 사슬 구멍에 열, 열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해주시면 되고 마커로 표시해놨던 세 번째 기둥 사슬 머리코에 바늘 찔러서 실 약간 넉넉하게 빼서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무늬가 나오는 단까지 전부 다 떠줬고 자, 다음 단에서는 한길긴뜨기만 쭉 채워주는 단입니다. 기둥 사슬 3개 세워주시고 마커로 표시해주신 다음 편물 돌려서 사슬 하나, 그리고 바늘에 실 감아서 전단에 사슬 하나로 만든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27개 해주시는데 2코 먼저 해준 다음 쭉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머리 코에 셋, 넷, 다섯, 14번째 한길긴뜨기는 사슬 가운데 구멍에 해주시면 되고 그 옆에 코부터 다시 15, 16, 17, 18, 25까지 떠주시고 사슬 구멍에 26번째 코 그리고 27번째 코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까지 해주시면 한 세트가 끝이 났고요. 한 번 더 반복해서 주황색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25, 26, 27번째 코는 사슬 구멍에 떠주시고 마지막 사슬 하나까지 해주시면 반복이 끝이 납니다. 마커 꽂아놓은 세 번째 기둥사슬 머리코에 널널하게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네트 무늬 단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 단만 남았어요.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3개로 또 한길긴뜨기 하나 대체해주시면 되고 마커로 표시해주시고 자, 이렇게 마커로 표시까지 끝났으면 편물을 또 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슬 한 번과 한길긴뜨기 한 번 반복해서 네트 무늬 떠주시면 되는데 사슬 하나 그리고 요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먼저 떠줍니다. 자, 여기서 사슬 하나는 요 모서리에 2코를 떠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사슬 구멍을 만들어주는 사슬 한 개이기 때문에 코로
치지는 않아요. 이 모서리에 떠주는 두 코는 지금 떠주는 한길긴뜨기 한 코와 이 사슬 한 코가 됩니다. 자, 반복되는 세트는 사슬이랑 한길긴뜨기를 묶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사슬 하나를 떠준 상태에서 다음 코는 요 한길긴뜨기 처음 나오는 머리 코가 됩니다.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럼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반복해 준 상태고요. 두 번 반복했을 때 방금 떠준 한길긴뜨기 머리 코는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트 총 16번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셋, 넷, 다섯, 15번째 세트까지 하면은 마지막 한길긴뜨기 머리코가 되고요. 16번째 세트로 사슬 한 번, 한길긴뜨기 한 번으로 모서리에 두 코 떠진 것처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사슬 두 개로 모서리 공간 한번 만들어 주시고 편물 돌려서 다시 모서리 두 코부터 떠주시면 되겠죠?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한 번으로 모서리 두 코 떠준 것처럼 떠주시고 다음 한길긴뜨기는 머리 코부터 세트 한 번, 두 번 반복해줬고요. 다시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하나, 셋, 넷, 다섯, 15번째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주시고 16번째 세트는 요 사슬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16번째 세트가 끝났으면 바늘에 실 감고 마커 표시해 놓은 기둥사슬 머리 코에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트 단이 끝났고요. 자, 다음 단 같은 경우에는 또 한길긴뜨기로 꼭 채우는 단이에요. 기둥사슬 3개로 한길긴뜨기 하나 대체해 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마커로는 굳이 표시를 안 해 놓으셔도 되는데 모티브 연결할 때 이 코 모양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껴두시는 게 좋습니다. 끼워놓고 저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3개 그리고 사슬 하나 떠주시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요 처음 나오는 사슬 구멍, 지금은 다 사슬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바로 처음 나오는 사슬 구멍에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2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모서리 부분에는 2코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35개 중에 2코를 처음 사슬 구멍에 떠준 거고요. 세 번째 한길긴뜨기는 머리 코에, 네 번째 한길긴뜨기는 또 사슬 구멍에 떠주시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이어서 가운데 코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33까지 뜨면 머리 코에 떠진 거고요. 34번째와 5번째는 사슬 구멍에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떠주셨으면 또 사슬 하나까지 반복이고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사슬 한 번, 그리고 모서리부터 한길긴뜨기 2개 먼저 떠주신 다음 세 번째부터는 머리코, 사슬구멍, 머리코, 사슬구멍 번갈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계속 해왔던 기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쭉 떠서 주황색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34, 35. 자, 34과 35번째 한길긴뜨기 코는 사슬 구멍에 떠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로 세트 끝이 나게 됩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마커로 표시해 놓은 세 번째 기둥사슬 머리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넉넉하게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실 길게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커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여기는 세 번째 기둥사슬 머리코를 표시해 놓은 건데 여기 한길긴뜨기 머리코가 명확하게 있어서 따로 표시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실 약간 남기고 잘라주시고 돗바늘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돗바늘에 끼워서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도록 코 모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뜨기이기 때문에 앞뒷면이 계속 번갈아서 나오지만 요 삼각 모티브 같은 경우에 앞면은 요 마지막 단 9단이 겉으로 보이는 면이 앞면입니다. 1단과 9단이 앞으로 보이는 면이 겉면이고 뒤집었을 때 요 9단이 뒷면으로 보이는 면이 뒷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뒷면에서 실을 정리해서 앞면이 안 보이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너무 잡아당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매직링 조여줬던 꼬리실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잘 당겨서 안쪽으로 한 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끝난 실은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스팀으로 편물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스팀으로 이렇게 모양 반듯하게 정리를 해왔고요. 자, 길이는 사각형과 마찬가지로 그냥 요 면만 재주시면 돼요. 요 면이 여러분이 뜨시는 사이즈에 맞게 잘 나왔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의 경우 사각 도일리 사이즈를 11.5cm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 길이 혹은 여기부터 여기 길이가 11.5cm가 맞는지 체크해서 길이가 정확하게 잘 나왔다면 같은 손땀, 같은 바늘 사이즈로 총 똑같이 4장을 만들어 와 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저랑 지금 떠왔으니까 3장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요 사각 도일리의 경우에도 크롭 기장은 12장 그리고 노멀한 기장은 20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다 만들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삼각형 모티브 4장 그리고 사각형 모티브 12장 떠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결하는 거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보시면 똑같은 모양으로 배치된 한 장, 2장이 있는데요. 총 합쳐서 16장이에요.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렇게 해서 앞판, 뒷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대로 배치를 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전부 다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뜨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 한 판 중에 요만큼 요 일부분만 4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모티브 연결하는 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삼각형 한 장과 그리고 사각형 3장을 가지고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똑같이 사각형,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으로 배치를 해서 연결을 해주면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자, 샘플을 갖고 보여드리자면 자, 봤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모양이 삼각, 삼각, 사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이고 요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코튼킨으로 이렇게 떠온 거고요. 자,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4장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이 옆에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할 부분이 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똑같이 모티브 연결해서 붙여주는 방법만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연결하는 순서는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보면서 따라가 주시면 돼요. 보면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가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 따라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 자, 요 방향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주셔도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요 보시면 요 삼각형 모티브 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모티브 뜨셨던
요 메인 코바늘보다 한 치수 큰 코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 스몰 사이즈 기준 연결은 3호, 미디움은 4호, 그리고 라지는 5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4호 코바늘로 떴기 때문에 5호 코바늘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자, 연결하는 거는 색깔이 다른 실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 지금 먼저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모티브는 잠깐 빼두고 사각형 2개만 갖고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결하는 코를 먼저 표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모서리 부분에 사슬 2개를 떠줬어요. 모서리 부분 보시면 사슬 2개 중에 요 가운데를 연결한다고 치고 요 가운데 기준에서 사슬 하나, 2개가 있는데요. 요 한길긴뜨기에 가까운 바로 아래에 있는 사슬 한 가닥만 연결을 해줄 겁니다. 남아있는 사슬 하나는 밑면 테두리를 뜰 때 떠줄 거기 때문에 사슬 2개 중에 위에 있는 거에만 연결을 해줄 거고, 보시면 이렇게 V자 코가 있는데요. 요 V자 2가닥 모두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에만 연결해 주도록 할 거예요. 먼저 마커로 한번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2개 중에 왼쪽 위에 있는 사슬의 한 가닥에만 마커를 꽂아주고, 맞닿는 면도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2개 중에 위쪽에 있는 사슬의 바깥쪽 한 가닥 이렇게 마커를 꽂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연결할 때 이렇게 2가닥 모두 찌르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바깥쪽에 한 가닥에만 찔러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저는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건데, 이 방법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돗바늘로 연결해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코튼킨으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물이 조금 탄탄해서 손땀 조절이 잘 되지만, 이렇게 실크인 견사 아주 얇은 실과 얇은 바늘로 연결하실 경우에는 손땀 조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쫀쫀하게 해주시면 요 편물이 조금 오그라들겠죠? 그러지 않도록 손땀 조절 꼭 해주시고 바늘 사이즈도 넉넉한 걸로 연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연결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도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연결이 끝날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슬 2개 중에 우리가 연결하는 방향을 따라서 가까운 쪽 사슬 한 가닥 바깥쪽에만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있는 사슬 요 한 가닥 중에 사슬 하나 중에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에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이 위로 사슬 하나는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꼬리실 약간 넉넉하게 남겨주시고 매듭을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매듭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주지 마시고 약간 널널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오른쪽 편물에서 표시해놨던 가닥을 푹 찔러주세요. 자, 푹 찔러주시고 실은 그대로 가운데에다가 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편물 그리고 이 실이 위에 있고요. 자, 이 상태로 왼쪽 편물 가져오시고 그대로 코바늘을 표시해놨던 마커 위치 그대로 찔러주세요. 이 상태로 감아서 통과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V자 모양의 코가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한 코가 연결이 된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그대로 찔러주시면 되고, 매듭을 지어준 상태에서 약간 여유 있게 매듭을 지어주시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코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푹 찔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편물 가져오신 다음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 그대로 찔러줍니다.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마커는 제거해 주시고요. 자, 이대로 주황색 마커로 표시해 놓은 가장 마지막 지점까지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도록 할 거예요. 다시 손에 실 잘 감아주시고 이제 다음 코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사슬 하나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한길긴뜨기 머리코가 나올 차례입니다. 한길긴뜨기 머리코도 보시면
이렇게 두 가닥 중에 바깥쪽에 위에 있는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 주셔야 돼요. 바깥쪽에 한 가닥. 그리고 마찬가지로 맞닿는 면도 한길긴뜨기 머리코 바깥쪽 한 가닥. 위에서 아래로 그냥 찔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가닥 걸려있고 감아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V자 모양으로 한 코 더 생겨서 편물이 연결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코도 똑같이 한길긴뜨기 머리코 쭉 나오는데요. 편물이 연결할 때 코가 어긋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편물이 오그라들지 않도록 손땀도 잘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도 이 한길긴뜨기 머리 두 가닥 중에 이 중심에 있는 실과 가까운 바깥쪽 한 가닥 찌르고 맞닿는 면도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만 찔러서 감아서 통과. 자, 그럼 이렇게 쭉 V자 모양 코가 생길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주황색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코튼킨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뜨고 계신 여러분들은 실크 인견사로 뜨는 거기 때문에 코가 굉장히 작고 실이 얇아서 잘 미끄러질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손에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힘 너무 들어가지 않게끔 잘 신경 쓰면서 쭉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가 어긋났는지 안 어긋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 다음 코 한길긴뜨기 연결해주는 머리코 보시면 이 기둥에서 나온 코예요. 이 다음 코는 또 사슬 공간에서 나온 코죠.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자리는 기둥에서 나온 한길긴뜨기 머리코기 때문에 찔러주고 다음 코 보시면 또 한길긴뜨기 기둥에서 나온 코 이렇게 해서 어긋났는지 안 어긋났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코씩 잘 연결해 주시고 바늘 호수랑 손땀 조절하면서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근처까지 연결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몇 코 남기고 이 부분은 마커 잠깐 한쪽만 제거해서 마저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한길긴뜨기 마지막 코 바깥쪽 한 가닥 마찬가지로 왼쪽 편물에서도 마지막 한길긴뜨기 바깥쪽 한 가닥 연결해 주시고 이제 마커로 표시해 놓은 마지막 코 사슬 하나죠. 사슬 하나도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사슬 한쪽에 바깥쪽 한 가닥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은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있는 사슬 한 가닥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한 면은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보시면 이 위에 삼각형 하나와 사각형 하나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거 똑같이 배치해서 한 번 이렇게 두고 실을 끊지 않고 이 위로 바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우리 처음 연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서리 부분에 사슬 두 개 중에 한길긴뜨기 연결할 부분과 가까운 사슬 한 가닥 찔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연결할 부분, 한길긴뜨기 연결할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사슬 한 가닥 바깥쪽에만 마커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마커로 표시한 부분에 바늘 찔러서 이어가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 사슬 연결한 부분에서 이어서 가져오시면 되고 똑같이 마커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위에서 아래로 푹 찔러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 편물 가져오시고 손에 바늘 잡아주신 다음 마커로 표시한 부분 위에서 아래로 푹 찔러서 감아서 통과.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코가 늘어질 수 있어요. 마커를 제거해 주시고 살짝 당겨주시면 코 모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코가 연결이 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연결해 주시면 돼요. 다음 한길긴뜨기 머리코 한 가닥 마찬가지로 왼쪽 편물에서도 한길긴뜨기 머리코 한 가닥 찔러서 감아서 빼뜨기. 자, 이렇게 쭉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자, 가장 마지막에 연결해 줄 부분 보시면
지금 여기는 기둥사슬 머리코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기둥사슬 머리코 옆에 보시면 사슬 하나가 있어요. 자, 요 사슬 하나는 한길긴뜨기와 기둥사슬 사이에 있는 사슬 하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있는 사슬 한 가닥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서 돌아오도록 할 거예요. 어긋나지 않게끔 코 잘 확인해 주시고 손땀 조절 잘 해주시면서 끝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길긴뜨기 2개 모두 바깥쪽 한 가닥씩 연결해 줍니다. 마커 전에 지금 한 코 남아있는 상태고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바깥쪽 길이 연결해 주시고, 자, 이제 마커로 표시해 놓은 사슬 하나에 바깥쪽 한 가닥 길이 찔러줍니다. 하나, 그리고 왼쪽에도 똑같이 사슬 하나에 바깥쪽 한 가닥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한 줄 연결이 끝이 나게 됐어요. 보시면 아래부터 시작해서 쭉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V자 모양 그대로 쭉 유지가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실을 약간 넉넉하게 넘기고 잘라주시면 돼요. 너무 당기지 않도록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안쪽으로 실을 숨겨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실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를 뜨면서 정리를 해도 되지만 지금 정리하는 게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깔끔하기 때문에 저는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보내서 위에 코 모양은 어느 정도 살려주시면 되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돗바늘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줄 연결을 해줬고요. 자, 이제 남은 옆면도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사각형 붙여서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길긴뜨기 바로 아래에 있는 사슬 한 가닥에 마커로 표시를 해서 여기부터 똑같은 위치에 대칭이 될 때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고,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있는 사슬 한 가닥에 마커 표시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바로 아래에 있는 사슬 한 가닥,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있는 사슬 한 가닥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연결하는 방법은 전부 다 동일하고요. 자, 저는 이렇게 8조각 중에 일부분 4조각만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연결을 끝내도록 할 거예요. 자, 옆에 이 삼각 모티브 연결하실 때 어디까지 연결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있는 사슬 한 가닥 해서 이 위에 있는 코는 그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고 영상 돌려보시면서 방법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모두 하나, 둘, 세 줄 연결했다는 가정하에 가로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한 줄 연결한 상태고, 여러분은 한 번, 두 번 똑같은 모양으로 화면과 같이 배치해서 연결하신 다음 이 설명 이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은 이런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연결로 가고 있지만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 연결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결이 다 됐다는 가정하에 편물을 돌려주시고 이제 시작점은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물 돌려주시고 또 실이랑 바늘 가져와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바로 아래에 있는 사슬 한 가닥에만 바늘 찔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커로 미리 표시를 해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연결할 부분에 연결하는 라인 바로 아래에 있는 사슬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찌를 수 있도록 마커로 표시를 해줄게요. 연결할 실 가져와 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매듭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 가로 부분도 연결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하지만 이렇게 한번 빼뜨기로 지나간 자리, 이 연결하는 부분이 어긋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도록 할 건데요. 하기 전에 보시면 이 방향이 모두 다 일정하게 왔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편물이 꼬이지 않도록 꼭 확인을 해서 빼뜨기 라인이 깔끔하게 한 방향으로 왔는지 확인한 다음 가로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에 바로 반을 찔러서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매듭 잡아 놓은 상태고요. 마커로 표시한 부분 사슬 한 가닥,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있는 부분에 사슬 한 가닥에 반을 찔러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모서리에 있는 사슬 2개 중에 이 위쪽 라인에 가까운 사슬 한 가닥에만 마커로 표시해 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마커로 표시해 놓은 위치 그대로 바늘 찔러줍니다. 감아서 한 번에 통과. 지금 마커가 꽂아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조금 좁아서 코가 약간 늘어날 수 있는데요. 살짝 당겨서 모양 정돈해 주시면 되고,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머리코가 되겠죠? 한길긴뜨기 첫 번째 머리코 한 가닥,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 공간 바로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코 한 가닥 감아서 통과. 마커는 모두 제거해 주고요. 쭉 이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다가 이미 연결해 놓은 부분, 이 부분과 가까워질 때 설명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전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쭉 손땀만 잘 조절하시면서 편물이 어긋나지 않게끔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4개의 모티브가 한 번에 만나는 이 지점, 이 교차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한길긴뜨기 끝까지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남아있는 사슬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사슬 하나까지만 연결해 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한길긴뜨기 바로 옆에 사슬 하나가 남아있고, 이 윗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작아진 사이즈의 사슬 하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깥에 한 가닥,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바로 옆에 있는 사슬 바깥쪽 한 가닥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똑같이 요 이미 빼뜨기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위로 실이 오도록 해서 한번 연결해 주시면 모든 코가 연결이 끝났는데요. 이제 다음 모티브 연결로 넘어가기 전에 보시면 요 가운데 선이 있어요. 이 선은 그냥 이 중간 보시면 V자 보이실 거예요. 요 선 가운데 있는 V자, 요 V자 한 가닥을 바늘을 앞에다가 둔 상태에서 실은 뒤에 가 있고 그대로 중간을 푹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해서 이 자리를 그냥 가로질러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또 대칭이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다시 사슬 하나부터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는 사슬 하나만 연결돼 있고 한길긴뜨기 전에 사슬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니까 사슬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바로 옆에 있는 사슬 하나 감아서 빼뜨기로 연결.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연결 쭉 이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지나간 자리가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 교차점 한 번을 지난 상태라서 저는 지금 4장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나오고 여러분들은 한 번, 2번 더 거쳐주셔야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중간에 빼뜨기 한 번 해서 지나가 주시면 되고, 우리가 처음에 위에 방향으로 연결했을 때 사슬 하나만 연결해 줬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뜨면서 남은 사슬 하나도 꼭 연결해서 끝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고, 요 삼각형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향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중간에 네모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좀 띄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보시면
기둥사슬 3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 요 사이에 사슬이 하나가 있어요. 사슬 공간 하나가 있죠. 요 사슬 공간에 마커 미리 걸어두시면 헷갈리지 않고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네모, 네 번째 네모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슬 2개 중에 한길 긴뜨기와 가까이 있는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은 연결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저랑 지금 뜨는 모양이 이 부분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번 교차점 건너고 한 번, 2번 더 건너서 이 부분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사슬 한 가닥씩 연결해 줬다 치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실 길게 뽑아서 돗바늘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로 연결하는 거는 자,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지만 이 뒷부분까지 한 번, 2번 더 건너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아래에 4장, 밑에도 4장 추가해서 노멀한 기장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이 연결하는 방향이 똑같도록 밑에 한 줄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 똑같이 네모나게 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 자, 저는 여러분이 한 면을 이렇게 연결했다 치고 똑같은 모양으로 한 판 더 연결해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설명 잠시 멈춰 놓으시고 이렇게 생긴 한 판을 똑같이 배치를 해서 한 번 더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연결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끼리 어긋나지 않도록 연결을 해 주셔야 하고, 요 빼뜨기 라인이 뒤틀리지 않도록 쭉 한 방향으로 잘 갔는지 확인하시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똑같은 모양으로 한 장, 2장 다 연결했다고 가정하고 다음 설명 테두리 부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뒷판 테두리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2장을 떴기 때문에 앞판과 뒷판이 있는데요. 모양은 똑같지만 임의로 가정을 해서 첫 번째로 만드는 첫 번째 판이 뒷판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판이 앞판이 될 겁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바로 어깨끈이에요. 이 어깨끈을 두 번째 판, 앞판을 뜨면서 쭉 만들어서 뒷판과 연결해서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요 테두리 부분 끝부분만 설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테두리는 총 2단으로 되어 있고요. 앞판, 뒷판 모두 첫 번째 단, 테두리의 첫 번째 단은 동일하고 두 번째 단 뜨면서 요 마무리 부분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만 써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화살표 방향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뒷판을 먼저 보시면 화살표 방향, 요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가시면 첫 번째 테두리 단이 됩니다. 첫 번째 테두리 단 쭉 이어서 사선 방향 지나서 다시 직선 방향, 사선 방향으로 돌아와서 조금만 더 내려가서 시작 지점과 같은 지점이 되면 빼뜨기로 한 바퀴 연결을 해주고 이제 하늘색 테두리를 따라서 두 번째 단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꺾이고 쭉 이어가다가 옆에 보시면 자,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오는데 이 부분은 리본끈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단 테두리를 뜨면서 리본끈을 만들어주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어서 두 번째 단 테두리, 그리고 돌아오면서 다시 옆쪽 리본 테두리 만들어서 첫 번째 코와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뜨는 판 모양이 어느 정도 생략이 돼 있어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뜨는 순서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뒷판 테두리 보시면 뒷판 테두리는 어깨끈이 없고 여기까지 뜨는 방법은 똑같지만 앞판 테두리에서 끈 만드는 거는 요 실제 편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같은 위치에서 저랑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뒷판 테두리 뜰 때 하나, 둘, 셋, 4조각만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왼쪽 옆구리 약간 아래 부분 어느 곳에서 시작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편물이
접혀져 있어서 왼쪽 옆판으로 보자면 요 두 번째 줄 어디에서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윗부분이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은 이제 연결한 코바늘은 잠깐 넣어두시고 모티브 뜰 때 사용했던 코바늘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의의 위치에서 바늘을 찔러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자, 뒷판 테두리 일단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마찬가지로 요 코 구별이 쉽도록 다른 색깔로 떠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테두리는 전부 다 짧은뜨기로 떠줄 건데요. 이렇게 코마다 쭉 가는 부분은 그냥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 빼뜨기로 연결한 부분이나 이렇게 모서리진 부분, 그리고 겨드랑이 쪽 사선 부분에서만 규칙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손에 실 걸어 주시고요. 실 그대로 끌고 나와서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세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쭉 떠줄 건데 어디까지 떠주냐면 사슬 2개 공간 직전에 있는 한길 긴뜨기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떠주겠습니다. 먼저 한 코 떠주고 마커로 첫 코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럼 다음 코부터 또 짧은뜨기 이어서 해주시고요. 별다른 특별한 기법이 없기 때문에 쭉 뜨다가 여기 모서리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사슬 공간 전 마지막 한길 긴뜨기까지 떠주셨으면 요 2개의 사슬 공간에는 짧은뜨기 2개 떠주시고 편물을 살짝 돌려서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2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서리 부분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코를 넘어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편물 돌린 방향대로 이 부분은 밑단이 되겠죠? 밑단 부분은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모티브 연결했던 빼뜨기 라인 있죠? 이 부분에서만 조금 다르게 떠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하고는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인 기둥사슬,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둥사슬이 있기 때문에 기둥사슬 머리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쭉 해서 모티브 연결해준 빼뜨기 라인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뜨다 보면은 모티브 연결한 부분이 나오고요. 자, 요 그림상에서는 지금 요 방향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작해서 꺾어서 이제 이 부분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게 된 거고요. 뜨는 방법은 똑같고 이 부분을 몇 번 지나가냐 정도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티브를 연결해 놓은 빼뜨기 라인을 만났을 때는 자, 한길 긴뜨기까지 전부 다 떠준 상태고요. 보시면 연결이 안 돼 있는 사슬 하나가 있어요. 사슬 구멍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고, 이 다음 코는 이미 모티브를 연결해준 사슬 그리고 빼뜨기 라인 또 사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늘에 실 감고 요 빼뜨기 라인에 바늘을 찔러서 보시면 요 세로로 시옷자 모양이 있는데 바늘에 실 감아서 시옷자 중앙을 찔러주시고 그대로 실을 넉넉하게 끌고 나와주세요. 하나, 둘, 세 가닥 있을 때 감아서 세 가닥 모두 통과해 주시면 긴뜨기로 요 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모티브를 연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를 긴뜨기로 떠서 높이를 맞춰주는 작업이고요. 다시 보여드리자면 한길 긴뜨기까지 짧은뜨기로 떠준 상태고 사슬 공간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그 다음은 빼뜨기 라인 시옷자에 가운데 바늘을 찔러주시는데 바늘에 실 한번 감은 상태에서 시옷자 중간에 바늘 찔러서 감아서 하나, 둘, 세 가닥 있을 때 감아서 통과. 그리고 다시 이제 옆에 모티브로 넘어가게 되면서 데칼코마니로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슬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코는 또 한길긴뜨기 머리코이기 때문에 다음 요런 빼뜨기 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고, 빼뜨기 라인이 나오면 사슬 구멍에는 짧은뜨기, 빼뜨기 라인에는 긴뜨기, 다시 사슬 구멍에는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티브를 2장만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한 부분만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저랑 방금 같이 한 요 한 부분, 그리고 하나, 2번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요 부분 각자 쭉 하시고 저랑은 이 부분에서 가장 왼쪽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반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서 코 늘림 해주고, 긴뜨기, 긴뜨기, 긴뜨기를 거쳐서 왼쪽 모서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물 기준 가장 왼쪽 모서리 밑면이에요. 밑면 쪽 모서리 부분도 한길긴뜨기까지 짧은뜨기로 떠주시고, 사슬 구멍에 동일한 방법으로 짧은뜨기 2개, 그리고 사슬 하나 떠주시고 편물 돌린 상태에서 다시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 2개 떠서 처음 떴던 곳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를 늘려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이를 기준으로 보시면 방금 떠준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삼각형과 사각형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빼뜨기 라인 전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까지 짧은뜨기로 떠줬으면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모티브 연결해준 빼뜨기 라인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늘에 실 감아서 시옷자 그대로 푹 찌른 다음 긴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코가 이렇게 좀 벌어지게 돼 있는데요. 자, 다음 코는 여기는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로 끝난 삼각형이에요. 우리가 한길긴뜨기 그리고 가운데 사슬, 한길긴뜨기가 있으면 가운데 사슬까지 모티브로 연결해준 상태고, 여기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코는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를 떠주세요. 이렇게 떠주셔야 모서리 부분이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편물 방향을 바꿔서 이 사선 방향, 삼각 모티브 겨드랑이 부분을 테두리 떠주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손땀에 따라서 코스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한길긴뜨기 기둥, 그리고 기둥 사슬, 한길긴뜨기 기둥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이 기둥에는 짧은뜨기를 2개 떠주시면 돼요. 자, 다만 이 삼각형이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짧은뜨기를 2개 떠주는 거고, 이어서는 쭉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머리코는 2개 떠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둥 보시면 이 한길긴뜨기 그대로 그냥 찔러서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 만약에 이 한길긴뜨기 기둥 길이가 좀 짧으신 분들은 짧은뜨기를 하나만 떠주시고 약간 느슨하게 떠서 손땀을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짧은뜨기를 뜨는 대신 2개를 뜨는 대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둥에 짧은뜨기 2개 떠주셨으면 이제 요 머리코 보시면 전단에 한길긴뜨기를 떠준 요 머리코예요. 머리코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자, 그러고 또 살짝 당겨보시면 이렇게 또 기둥이 있죠. 이 기둥에 짧은뜨기 2개 조금 타이트하게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머리코예요. 이 머리코 그대로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기둥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2개. 자, 코가 너무 쏠리지 않도록 손으로 잘 만져주시면 되고요. 또 이번에 머리코 보시면 그 기둥사슬 여기 머리코에 짧은뜨기 하나, 기둥에는 짧은뜨기 2. 자, 이걸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요 끝부분에만 두 코가 들어가는 것 빼고는 머리, 코에 짧은뜨기 하나, 기둥에는 짧은뜨기 2개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떠서 중간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매직링 바로 조여준 부분 코, 머리, 코에 짧은뜨기 하나 떠준 상태고요. 기둥에는 짧은뜨기 2개 떠줬어요. 자, 이 부분이 약간 울퉁불퉁해도 우리가 나중에 스팀으로 한 번 다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매직링 조여준 부분 요 가운데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떠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매직링 바로 위에 있는 1단에 요 기둥사슬 부분이 나오는데요. 기둥에는 짧은뜨기 2개 그리고 머리코. 자, 다음 단은 뜰 때 바늘을 넣어줬던 요 머리코 부분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길쭉한 기둥에 짧은뜨기 2 다시 머리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기둥에 짧은뜨기 2 자, 이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한길 긴뜨기 길이에 따라서 짧은뜨기를 하나 하든 둘을 하든 손땀을 넉넉하게 할지 쫀쫀하게 할지는 요 편물 사정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쭉 떠서 여기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머리 코까지 떠주고 이제 마지막 기둥이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기둥에도 기둥이니까 짧은뜨기 2개 해준 다음 이 머리코, 시작과 끝에는 머리코에 짧은뜨기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떠주기로 했으니까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2번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윗부분, 도안상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티브가 연결된 빼뜨기 라인이에요. 빼뜨기 라인 하나, 둘, 3개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같이 이어서 해보도록 할 건데 빼뜨기 라인에서는 바늘에 실 감고 요 V자 중간에 바늘 찔러서 긴뜨기로 떠주기로 했어요. 실 약간 넉넉하게 뽑아주시고 긴뜨기로 떠줍니다. 자, 여기서 마커로 한번 표시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주황색 마커로 요 가운데 빼뜨기 라인에 떠준 긴뜨기를 표시를 해준 다음 이 다음 코는 또 사슬 구멍이 되겠죠? 사슬 구멍에는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 방금 뜬 짧은뜨기 머리 코에는 초록색 마커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자, 뒷판 테두리가 끝나고 앞판 테두리를 뜨면서 끈을 연결을 해주는데 끈이 달릴 위치를 이렇게 마커로 미리 표시를 해주는 거고 두 번째 테두리 단 뜨면서 이 코에 이 해당하는 코에 코를 뜨고 그대로 마커를 옮겨서 꽂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면 보시면 사선에서 직선으로 이어지는 요 옆면 구간에서도 긴뜨기로 요 테두리 지나가준 부분 자, 긴뜨기로 빼뜨기 라인 지나가준 부분에 마커로 한번 표시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옆면 리본끈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위치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마커를 꽂아주고요. 자, 이제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끝나게 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한 부분이 한 번, 2번이 더 나오게 돼요. 우리가 밑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 요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선으로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방금 했던 요 사선의 설명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삼각형이 시작하는 머리 코에만 짧은뜨기 2개 떠주시고 그리고 기둥에 짧은뜨기 2개, 머리 코에 짧은뜨기 하나 반복해서 요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저랑 뜨고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면 저는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옆면 사선 부분은 오른쪽에서 떴던 부분 설명 참고하시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해 주시면 되고 첫 코에 마커 꽂아놨던 이 위치에서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사선으로 내려가는 부분 혹시라도 많이 헷갈려 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삼각형만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한길 긴뜨기 보시면 한길 긴뜨기 끝부분에 짧은뜨기까지 한 상태고요.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바늘에 실 감아서 빼뜨기로 연결해준 이 연결한 라인에 바늘 찔러서 긴뜨기 하나 떠줍니다. 자, 그리고 이 긴뜨기 떠준 부분에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도록, 서로 대칭이 되도록 긴뜨기 라인을 주황색 마커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초록색 마커로 요 바로 전 코도 똑같이 표시를 해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초록색 마커, 주황색 마커가 오도록 해줬어요. 저는 지금 임시로 지금 편물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가운데 네모가 한 장이 있지만 여러분은 두 장이 있는 상태예요. 이 점 꼭 감안하시고 요 모양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요 가운데만 잠깐 생략을 하고 요 삼각형만 따로 붙여온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라인에 긴뜨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이 다음 코는 삼각형으로 내려가는 사선 부분이에요.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2개 떠줍니다.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한번 떠주시고, 요 삼각형 시작과 끝만 2코를 떠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 내려가는 부분 기둥에서는 짧은뜨기 2개, 그리고 머리코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다시 짧은뜨기 2개 기둥, 머리코에는 짧은뜨기 하나만 떠서 이 전과 마찬가지로 대칭되는 모양으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마지막 한길긴뜨기 기둥에서도 기둥은 짧은뜨기 2개, 그리고 머리코에서는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로 한 코에 2번 떠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음 코는 빼뜨기 라인이 오기 때문에 긴뜨기로 떠서 쭉 짧은뜨기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 풀어서 빼주도록 하고, 저는 요 네모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어서 요 첫 코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요 사선 타고 내려와서 요 네모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뜨기 라인은 긴뜨기로 떠주시고, 자, 옆에와 마찬가지로 긴뜨기 한 부분에 마커로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리본끈을 만들 위치를 미리 표시를 해준 거고, 이제 시작 마커 근처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긴뜨기 떠주셨으면 사슬 공간에 다시 짧은뜨기 떠주면서 한 코에 하나씩 마저 테두리 떠주시면 됩니다. 자, 첫 코까지 돌아왔으면 마커 잠깐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 1단이 끝이 났고요. 자,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부분까지 이렇게 쭉 떠서 왔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랑 뜨고 있는 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가기 때문에 잠깐 편물을 붙여서 뜨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방금 초록색 마커로 요 빼뜨기 라인에 긴뜨기 뜨면서 표시를 해줬고, 첫 코 부분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줬습니다. 자, 이제 하늘색 화살표를 따라서 그 위로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또 떠주시는데, 이제는 리본끈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리본끈 만드는 방법은 저랑 이렇게 뜨다가 똑같은 부분을 쭉 뜨다가 정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옆구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쭉 한 코에 하나씩 어렵지 않게 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코에 빼뜨기까지 한 상태고 다시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세요. 그리고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해줍니다. 마커로 첫 코 부분 표시해 주시고요. 보시면 지금 이 모서리 부분, 사각형 모서리 부분에 사슬 2개, 짧은뜨기 2개, 사슬 하나, 짧은뜨기 2개를 떴어요.
자, 여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코늘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짧은뜨기 2개 직전에 한길긴뜨기 바로 머리 위 코에 떠줬던 짧은뜨기까지 떠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왔고요. 모서리 부분에도 짧은뜨기 2개는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2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슬 하나가 나오는데 사실 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코바늘로 살짝 벌려주시고 이 사슬로 만들어진 작은 공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2개 떠주세요. 하나, 다시 한번 하나. 자, 그러면 다시 사슬 구멍에 떠준 짧은뜨기 2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부터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떠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어디 부분을 뜨고 있냐면 편물을 돌려서 뜨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지금 이 모서리 부분을 뜨고 있는데요. 자, 이 모서리까지는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만 쭉 떠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빼뜨기 라인에서는 긴뜨기로 떠줬는데 테두리 2번째 단에서는 이 긴뜨기 부분도 똑같이 짧은뜨기로 뜨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기법 없이 반대쪽 모서리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쭉 떠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쪽으로 되겠죠? 여러분 천천히 떠보시고 요 왼쪽 모서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떠서 이제 모서리까지 오셨으면 다시 모서리 부분 짧은뜨기 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떠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사슬 있는 부분은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2개. 자, 이제 편물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옆면을 보고 떠줄 차례인데요. 옆면에서도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뜨냐면 자, 옆면에 이제 사선으로 꺾이는 부분에 긴뜨기로 떠준 부분을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 부분까지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 코 직전까지 떴고요. 자, 마커 걸려있는 마커는 이제 제거해 주시고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떠주세요. 긴뜨기 위에 똑같이 짧은뜨기 떠준 거고요. 우리가 밑면에서도 긴뜨기 위에 짧은뜨기 떠준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옆면에 리본끈을 떠주도록 할 건데요. 리본끈은 원하시는 길이대로 조절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샘플 기준 90코로 설정을 했어요. 90코 했을 때 리본을 묶고도 약간 넉넉한 길이지만 원하시는 길이가 있으면 추가로 더 늘려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는 90코 전부 다 하진 않고 방법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20코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20코 만들어 주셨으면 여러분들은 총 90코라고 전부 다 뜨셨을 걸 가정하고 이제 코산에 빼뜨기 하면서 다시 테두리로 돌아오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사슬을 살짝 뒤집어서 보시면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코산입니다. 자, 이 올록볼록한 부분에 바늘을 찔러주시고 빼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떴던 방향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떠지게 돼요. 코산에 바늘 찔러서 빼뜨기로 쭉 되돌아와 주시면 되고 자, 요 끝까지 여러분이 떴던 코만큼 다시 빼뜨기로 돌아오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산에 끝까지 빼뜨기 하면서 시작했던 지점 근처로 돌아와 줬으면 자, 우리가 짧은뜨기 떴던 요 긴뜨기 머리 코 있어요. 그 다음 코 보시면
이제 삼각형의 시작이라서 머리, 코에 짧은뜨기를 2개 넣어준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바늘 찔러서 그대로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테두리 2단 이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끈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자, 순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2번째 테두리 단 뜨면서 끈 쭉 떠주고 빼뜨기로 다시 돌아와서 마저 이어서 원래 진행 방향대로 가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뒷판 테두리를 뜨고 있는데요. 뒷판 같은 경우에는 끈을 따로 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남은 판 전부 다 한 코에 하나씩 테두리를 쭉 둘러주시면 돼요. 이 윗부분에 마커 표시해 놓은 부분도 한 코에 하나씩 쭉 그냥 떠서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방금 리본끈을 만들어준 부분, 그리고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고, 저는 이쪽 판이 생략되었지만 여러분도 여기 똑같이 대칭이 되게 마커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마커를 지나 이 옆부분 똑같이 리본끈 만들어 주시면서 돌아와서 마지막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윗부분에서 마커 옮기는 것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옆부분은 생략해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기 옆부분 설명 돌아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커 근처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깨끈 달릴 부분 마커로 표시해 놓은 지점 근처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떠온 상태고요. 여기에 있는 마커는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만 빼놓으시고 긴뜨기 해줬던 부분에 짧은뜨기 똑같이 해주고 마커 다시 걸어준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잠깐만 제거해주고 짧은뜨기 떠준 다음 마커 꽂아서 그대로 다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냥 쭉 이제 직선 부분 남았는데 직선 부분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똑같이 떠주시면 되고, 똑같이 데칼코마니로 떠주기 때문에 쭉 뜨다 보면은 초록색 마커, 주황색 마커가 나오겠죠? 그 부분도 한 코를 뜨고 그 다음에 마커를 그대로 옮겨 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은 뒷판 테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끈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되고, 앞판 테두리 뜨는 방법도 뒷판 테두리와 동일한데 일단 동일하게 뜨고 2단 부분에서 이렇게 똑같이 리본 끈 만들어서 한 코에 하나씩 사선 올라가는 건 동일하지만 이 주황색 마커와 초록색 마커 처음 만나는 지점에서 어깨끈을 뜨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실크 인견사로 뜬 편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쭉 동일한 점 참고해 주시고 이대로 쭉 떠서 첫 코 표시해준 마커까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주의하실 사항은 저는 지금 이 옆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리본끈은 하나만 만들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사선 방향에서 마커 그대로 다시 꽂아주고 한 코에 하나씩 내려오다가 옆면에 리본끈 마커를 만났을 때 다시 사슬 90개 그리고 코산의 빼뜨기로 90개 돌아오면서 첫 코 부분까지 다시 짧은뜨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요 리본끈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고 저희는 여기 첫 코 표시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셨으면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실은 약간 넉넉하게 남기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남은 꼬리실은 돗바늘에 끼워서 숨겨주도록 하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 찔러서 그대로 빼고 나왔던 코로 들어가주면 코 모양대로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뒷면에도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고 남은 실은 잘라서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판 테두리를 같이 떠봤는데요. 자, 요 뽑아온 배치도에 맞게 절반 모양을 그대로 떠준 상태예요. 사슬 끈은 90코 중에 20코만 떠서 방법만 알려드린 상태고 요 옆면도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도록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저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끈이 따로 없지만 여러분은
마지막 코로 돌아오기 전에 옆면에서 똑같은 위치, 매칭되는 위치에서 리본끈 만들어서 완성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깨끈이 닿을 위치, 어깨끈 올 위치를 주황색 마커와 초록색 마커로 표시해 준 상태고요. 요 왼쪽 같은 경우도 대칭이 되도록 초록색 마커, 주황색 마커 위치에 꽂아 주셨으면 이제 앞판 테두리를 떠주시면 돼요. 자, 앞판 테두리의 경우에는 뒷판 테두리와 똑같지만 이 주황색 마커와 초록색 마커 꽂아져 있는 코 직전까지만 떠주시면 됩니다. 자, 1단은 완전히 똑같이 떠주시고요. 2단에서 쭉 와서 리본끈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선 부분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온 다음 여기서 멈춰주시면 돼요. 주황색 마커, 초록색 마커를 우리가 1단에서 꽂아줬기 때문에 이 마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끈을 만들어서 방금 만들어준 뒷판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크 인견사 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판도 왼쪽 사각 도일리 부분 옆면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쭉 짧은뜨기로 둘러주고 두 번째 테두리에서 다시 한번 두르다가 오른쪽 부분 사슬로 끈을 만들어서 코산을 빼뜨기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사선 부분 짧은뜨기로 테두리 둘러주고 이 모서리 부분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뜨고 오셨으면 이제 첫 번째 판, 두 번째 테두리까지 전부 다 둘러준 첫 번째 판과 테두리 끈을 만들면서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 실크 인견사 편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실과 바늘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꼭 영상 꼼꼼하게 보시고 설명 같이 들으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스트랩이 될 이 주황색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에서 사슬로 원하는 길이로 끈을 만든 다음 첫 번째 편물과 연결해 준 다음 다시 코산에 빼뜨기를 하면서 돌아와서 두 번째 스트랩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마커는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똑같이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원하시는 길이대로 사슬로 끈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샘플 기준 30cm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사슬을 120코에서 125코 정도 만들어 줬어요. 자, 여러분은 저랑 손땀도 다르고 또는 원하는 길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땀에 맞춰서 사슬 개수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사슬로 하나, 둘, 셋 쭉쭉 이어가서 옆면의 끈처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다만 사슬을 한 다음 다시 빼뜨기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뒷면에 연결을 해주고 빼뜨기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방법 자체는 요 옆면 끈이랑 동일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사슬 3개 만들었는데요. 넷, 다섯 쭉쭉 만들어서 원하시는 길이 혹은 125코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 122, 123, 124, 125. 자, 이렇게 해서 주황색 마커 꽂아놓은 부분에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뜨기 125코 해줬어요. 자, 이 상태로 봤을 때 끈이 좀 길어 보이지만 코산에 빼뜨기를 하면서 돌아오면은 길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체형이나 또는 손땀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끈이 꼬이지 않게끔 잠시 잘 내려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먼저 테두리를 전부 다 둘러줬던 첫 번째 판을 가져와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테두리가 모두 둘러진 첫 번째 판이고요. 자, 가운데 이 중심을 기준으로 초록색 마커, 주황색 마커 표시를 해줬어요. 주황색 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 빼뜨기 라인의 가장 위에 코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슬로 떠줬던 끈을 다시 가져와 주시고요. 끈이 꼬이지 않게 한 번 더 정돈을 해주시고 지금 이 판을 뒤집어서 앞면이 오도록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면이 오도록 놔주시면은 앞면 그리고 겉면이 되겠죠. 자, 이 앞면의 상태에서 끈이 꼬이지 않게 한 번 더 정돈해 주시고
방금 뜨고 있던 두 번째 테두리가 미완성인 두 번째 판, 이 부분과 함께 겹쳐주세요. 자, 겹쳤을 때 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사슬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끈이 꼬이게 되면은 완성도가 떨어져요.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한번 쭉 확인해 주신 다음, 이제 앞면을 보고 있는 이 편물에 동일한 색상의 마커 위치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주황색 마커 꽂아져 있는 부분이 겹쳤을 때 우리가 시작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도록 주황색 마커 자리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먼저 하는 방법은 주황색 마커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뜨고 있던 이 사슬끈을 잡은 상태에서, 자, 바늘 방향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편물의 안쪽을 보고 있고 겉에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주시면 돼요. 자, 쉽게 말해서 이 편물을 이렇게 겹친다고 생각해 주시고 살짝 틀어서 겉면에서 바늘을 찌른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다시 보여드리자면, 마커는 제거한 상태고 끈이 꼬이지 않게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마커와 마커가 만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이 상태에서 편물을 살짝 돌려줍니다. 그리고 초록색 마커, 첫 번째 판 초록색 마커 왼쪽에 있는 코 그대로 바늘 찔러서 요 한 가닥의 실을 그대로 끌고 나와주세요. 그럼 빼뜨기로 연결이 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편물을 그냥 내려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편물과 두 번째 편물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가운데 이렇게 사슬끈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어려우시면요, 우리가 옆면 끈을 떴던 것처럼 사슬끈을 조금 더 넉넉하게 길이를 떠주신 다음 마지막에 그냥 바느질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지만 저는 바느질 하는 게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옆면 리본끈처럼 그냥 쭉 길게만 떠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입어보신 다음 원하는 위치에서 안쪽에서 바느질로 꼬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연결하는 것도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꼭 음성 설명과 함께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슬끈을 다 떴다 치고 주황색 마커가 꽂아져 있는 부분에서 사슬끈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편물도 마찬가지로 주황색 마커 자리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편물을 잠깐 겹쳐준 다음 첫 번째 편물, 첫 번째 판 겉면을 보시고 초록색 마커 바로 왼쪽에 주황색 마커를 꽂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푹 찔러주고 두 가닥 모두 찔러주셔야 돼요. 짧은뜨기 머리, 코 모두 다 바늘을 푹 찔러준 다음 그대로 손에 걸린 이 실을 끌고 나와주시면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놔주시고 이제 이 사슬끈에 코산에 빼뜨기를 하면서 다시 테두리를 두르고 있던 두 번째 판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코산에 빼뜨기 하는 거는 우리가 옆면 리본끈에서 같이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스킵해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이 굉장히 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상태로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코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코산에 빼뜨기 하면서 쭉 원래 자리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만약에 저랑 같은 코스로 끈을 떠주셨다면 똑같이 코산에 빼뜨기 125코 해주시면 되겠죠? 코산에 빼뜨기 하면서 원래 뜨고 있던 두 번째 판 여기 근처까지 다시 돌아와서 이 더블 스트랩 만드는 바로 왼쪽에 있는 코 시작하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빼뜨기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산에 빼뜨기 하면서 우리가 원래 테두리 두르고 있던 두 번째 판까지 돌아온 상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코산까지 빼뜨기 했으면 이렇게 초록색 마커 하나 남아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 오른쪽에 있던 이 주황색 마커 제거해서 사슬로 쭉 뜬 다음 첫 번째 판 주황색 마커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하고 코산에 빼뜨기 해서 돌아온 상태예요. 자, 이렇게 바늘에 실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초록색 마커 제거해 주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 코에 바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다음 끈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끈이 꼬이지 않았는지, 뜨면서 꼬이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길이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데요. 줄자로 끈의 단면 길이를 한번 이렇게 재주세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딱 15cm 나왔고요. 입다 보면 어느 정도 늘어지거나 늘어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짧게 뜨고 스팀으로 약간 늘려서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끈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도 몸에 한번 걸쳐보시고 사이즈 잘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이 코스 그대로 다음 끈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맞다 치고 이제 나머지 끈도 떠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초록색 마커가 걸려있던 코에 짧은뜨기까지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주황색 마커에서처럼 똑같이 사슬 125개 하면서 끈 길이를 맞춰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 자체는 계속 반복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떠서 여기 초록색 마커에서 연결해주고 다시 빼뜨기로 코산을 되돌아오는 방법 그대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길이까지 사슬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길이의 사슬까지 전부 다 뜨셨으면 이제 앞면과 앞면을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자, 이 뒤에 있는 쪽이 첫 번째 판이게 되겠죠? 편물을 살짝 돌려주시고 이제 똑같은 위치, 초록색 마커인 위치에 그대로 바늘을 찔러줍니다. 마커는 빼주시고요. 초록색 마커 끼워진 곳에 그대로 바늘 찔러주시고 실 그대로 끌고 나와주시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한 가닥으로 연결되는 게 조금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뭐 실을 좀 더 연결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꿰매주시거나 혹은 옆에 코까지 빼뜨기로 해서 한 번 더 튼튼하게 연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대로 연결해주시면 되고 리본끈처럼 길게 떠서 마지막에 체형에 맞게 따로 달아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사슬을 살짝 돌려서 보이는 코산에다가 빼뜨기 하면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 주시면 돼요. 코산에 빼뜨기 하는 방법은 계속 해왔던 기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 끈이 꼬이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고요. 돌아와서 원래 마커 꽂아져 있던 초록색 마커가 꽂아져 있던 위치까지 코산을 빼뜨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록색 마커로 꽂아서 시작한 부분 사슬 그리고 연결 빼뜨기까지 해서 돌아온 상태고요. 자, 이렇게 좀 늘어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바로 옆에 코에 그냥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랩 두 개가 만들어져 있고 이 옆면은 지금 잠깐 리본을 묶어서 완성한 것처럼 이렇게 봤는데 뒷면도 빼뜨기로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랩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끈이 모두 꼬이지 않고 비슷한 길이로 완성됐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 이제 다른 테두리 두를 때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로 테두리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왼쪽에 표시해 놓은 마커들을 만났을 때 이제 왼쪽에 있는 스트랩을 떠주시면 되는데 방법 자체는 반복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왼쪽에 이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안쪽을 초록색 마커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바로 오른쪽 코에서 짧은뜨기 한 다음 마커 제거해서 초록색 마커 있는 부분에 짧은뜨기 해준 다음 원하시는 길이로 쭉 사슬 뜨고 편물을 겹친 다음 초록색깔 마커 동일한 위치에 바늘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해서 코산으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스트랩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스트랩 바로 만들면서 주황색
마커 자리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스트랩이 연결되면서 두 번째 스트랩 만들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시 사슬로 만들어주고 첫 번째 반에 주황색 마커 꽂아져 있는 부분에 또 빼뜨기로 연결해서 다시 코산의 빼뜨기로 돌아온 다음 요 다음 코에 다시 짧은뜨기로 이어가서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이어가다가 마찬가지로 옆쪽에서 리본 끝 만드는 부분에서 리본 끝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 코, 두 번째 테두리 부분의 첫 번째 코, 이 부분은 마커로 표시를 안 했는데 이렇게 단차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또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모든 테두리 뜨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서 두 번째 판도 어깨끈 그리고 리본끈 모두 완성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무리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 끈도 쭉 만들어준 다음 첫 번째 판과 연결해서 빼뜨기로 돌아오고 짧은뜨기로 테두리, 두 번째 테두리 단 둘러준 다음 리본 끈까지 떠서 다시 돌아와서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윗부분은 서로 끈끼리 연결이 돼 있고 옆면은 트여 있는 상태가 돼요. 리본을 묶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을 잘 묶어주시고 자, 스팀을 하지 않았을 때 끈이 좀 꼬불꼬불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 후에 편물도 그렇고 끈도 전체적으로 스팀으로 한번 쫙 펴주시면 완성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요 도일리 같은 경우에는 요 모티브 연결할 때 모양 끝부분이 울퉁불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잘 펴주시면 되고 여러분 가슴 둘레에 맞게 이 모티브 도일리 사이즈 잘 맞게 뜨셨으면 정말 완성도 있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실크인 견사 한 겹으로 만드는 차르르하고 레이시한 편물이 특징인 도일리 탑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실 한 겹으로 만드는 거라 조금 손이 많이 가지만 완성해 보시면은 다양하게 레이어드 하시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모티브 사이즈를 조절해서 여러분만의 사이즈대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